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 오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산지와 동해안 평지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동 중남부에는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내일 오전부터 날씨가 차차 맑아지겠고 모레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를 비롯한 강원 지역 언론사들이 실시한 2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늘은 남은 4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집중 보도해드릴 텐데요. 설악권인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 어느 후보에 투표할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민들께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는 32.6%,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53.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김도균 후보는 5.1%포인트 빠진 반면 이양수 후보는 5.8%포인트 올라 후보 간 격차는 1차 9.5%포인트에서 2차 20.4%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역별 지지도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1차와 비교해 속초 지역은 비슷하지만 고성, 양양, 인제는 이양수 후보가 오른 반면 김도균 후보는 1차에 비해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 지지율을 분석했더니 18세에서 40대까지는 김도균 후보가 앞선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이양수 후보가 높아 세대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을 묻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혀 지지층 결집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4.6%, 국민의미래 40.3%, 녹색정의당 0.4%, 개혁신당 1.7%, 새로운미래는 1.2%를 기록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16.0%로 나타나 1차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7.2%, 국민의힘 49.3%, 조국혁신당은 6.7%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8개 선거구의 국정운영평가와 정당과 비례정당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44.7%, 부정평가는 51.6%로 부정평가가 6.9%포인트 더 높았고 1차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3%포인트 더 높은 것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매우 잘한다는 17.2%, 잘하는 편이다 27.5%, 잘못하는 편이다 17.3%, 매우 잘못한다 34.3%로 1차 조사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심판보다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0.4%,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2.2%로 1차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9.6%, 국민의힘 46.1%, 조국혁신당은 7.6%로 1차 때보다 민주당은 내려갔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올라갔습니다. 녹색정의당 1.2%, 개혁신당 1.8%, 새로운미래 1.1%로 개혁신당의 지지세가 하락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6.4%,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36.0%, 조국혁신당은 17.8%로 국민의미래 내림폭이 컸습니다. 녹색정의당 1.0%, 개혁신당 1.9%, 새로운미래 1.3%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응답자가 줄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94.6%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2.7%였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52.5%,
부정평가는 35.0%로 긍정평가가 17.5%포인트 앞섰고 1차 조사보다 부정평가가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 3사를 비롯한 도내 5개 언론사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했습니다. 또 강원도 8개 선거구의 국정운영평가와 정당과 비례정당 지지도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4,0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100%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어서 영서 지역의 나머지 3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원주,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부동층을 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선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51.7%의 지지율로 32.1%의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 2.5%의 무소속 이호범 후보를 앞섰습니다.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두 후보의 격차가 19.6%포인트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선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가 51.5%의 지지율로 32.8%의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1차 여론조사 당시 22.4%포인트였던 두 후보 간 격차가 18.7%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원주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48.3%의 지지율로 36.4%의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1차 여론조사 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던 것에 비해 두 후보 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는 각각 10.9%, 원주, 을에서는 11.8%로 나와 총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에서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층은 붙들고 부동층을 공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 강원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지만 설악권에서는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두 후보는 설악권 미래발전 해법에는 공감했지만 상대 후보 의혹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여야 두 후보는 설악권 4개 시군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설악권 경제를 살릴 평화관광 메가시티 추진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최우선적으로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군사보호구역과 군사규제를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설악권 교통망 완성을 이뤄내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동해 북부선 2027년에 차질 없이 완공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국도 31호선 이것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연장 반드시 이뤄내고 각자의 공약을 듣고 검증하는 시간에는 속초항 개발의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수출입 전용 항만이 되려면 배후에 물류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류회사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속초항에 할 부지가 있을까? 현재의 작은 애로사항들을 조치하고 개척하고 극복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색 케이블카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토론회 전부터 검증 논란이 거셌던 만큼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양측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과거 논문 표절 의혹건 그리고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의혹에 서로 맹타를 퍼부었습니다. 두 후보는 또 안정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과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과도한 규제 완화와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과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와 뉴탐사는 오늘 오전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이 전 강릉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황과 동부그룹으로부터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주고 최소 6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권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 측은 굳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강릉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선거운동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이번 총선 후보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 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줬고 해당 명함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 강원 소년체육대회가 개막해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 체육 유망주들은 그동안 다져온 실력과 노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장. 강원도 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유도복을 입은 선수들이 들어섭니다. 코치님이랑 연습을 했고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해가지고 도대표로.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리자 경기가 시작됩니다. 청색과 백색의 유도복을 입은 선수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백색 유도복을 입은 이서은 선수가 한 판으로 상대를 매트에 눕히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강릉 강남체육관에는 복싱 경기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관중석이 꽉 찼습니다. 출전하는 선수만큼이나 지켜보는 부모님도 긴장되는 순간. 힘 남기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3라운드 내내 강력한 펀치를 주고받았지만 마지막에는 포옹과 악수로 우정을 나눕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 등 강원도 5개 시군에서 2024 강원 소년체육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유도와 복싱, 태권도 등 30개 종목에 초등과 중등 선수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학생 선수가 많아지면서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부로 나눠 순위를 매깁니다. 강원 소년체육대회에 금메달을 획득한 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우리 강원의 고장에 멋진 선물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 꿈나무들의 도전은 오는 5월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을 비롯한 고속철도 개통 지역에서의 국토 균형 발전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 기존의 고속철도망과 지역 개발 계획 간의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 균형 발전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17년 강릉선 고속철도 개통으로 강원도의 경우 1.4시간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연 257만 명가량을 수송한 강릉역은 주변 지가의 꾸준한 상승과 시가지 확산 효과,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나타나 이를 거점으로 주변 지역을 연계하고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기로 돼 있던 인턴들이 모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경우 인턴 임용 예정자 48명 전원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고 강원대병원 28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15명 모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턴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차 전공의로 이번에 임용 등록을 하지 못한 인턴은 상반기 수련에서 제외됩니다. 해경이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리고 이를 구입한 일당 8명을 검거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을 운송하며 무게 측정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2억 원어치를 빼돌린 활어차 기사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도매업자 5명은 작물인 줄 알면서도 빼돌린 물건을 사들여 작물 취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올겨울 잦은 폭설로 설악산 일대에서 탈진한 산양이 계속 발견돼 국립공원공단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잦은 폭설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저지대로 내려와 탈진한 상태로 구조된 수가 80여 마리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산양 구조와 재활 치료 과정, 지역별 적설과 해빙 현황, 공원 사무소 서식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2024년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시행하는 39개 청년정책 추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로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되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지난해 9월 재구성됐으며 전문가와 청년위원 17명으로 이루어져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4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와 시 단위 등 7개의 체육 행사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오는 10일까지 열려 3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해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품새 종목과 중등부 겨루기 종목을 벌이며 시 단위 체육 행사인 협회장기 테니스 대회와 축구 대회 등이 열립니다. 하지만 도내 시군체육회들이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태백시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불참하기로 선언하면서 도단위 대회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삼척시가 시립 도계 요양원을 맡아 운영할 위탁 법인을 접수합니다. 삼척시는 오늘부터 5일까지 사흘간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5년간 도계 요양원을 운영할 법인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